안녕하세요. 중개실무 PT의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공인중개사분들이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AI 정말 많이 쓰시죠? 블로그 글도 쓰고 있고요. 매물 사진도 보정해주고 또 매물 홍보 문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빈집에 가구까지 넣어주고요. 카카오톡 문구도 만들어주고 진짜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AI를 단순히 홍보 도구로만 쓰면 절반도 못 쓰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AI 활용은 계약 사고를 줄이고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판단 기준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김 PD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PD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AI 하면 보통 블로그 글쓰기, 썸네일 만들기, 매물 광고 만들기 정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리 분석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AI의 진짜 힘은 예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서류 속에서 중개사가 놓칠 수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데 있어. 부동산은 거래를 한번 해서 사고가 나면 금액이 너무 커. 전세금, 잔금, 대출,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 대항력 등 이러한 것들이 얽히면 중개사도 부담이 크고 고객도 불안해져. 그래서 앞으로의 중개사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리스크를 검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대표님, 그럼 오늘 핵심은 AI로 홍보 잘하는 법이 아니라 AI로 안전한 중개를 하는 법이네요. 정확해. 오늘은 딱 3가지로 정리할게. 첫 번째, AI는 매물 홍보보다 먼저 서류 검토에 써야 한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고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 말소기준 권리와 임차인 대항력은 반드시 단계별로 검토해야 한다. 이 3가지만 알면 공인중개사의 AI 활용 수준이 확 달라질 수 있어. 대표님,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AI를 매물 홍보보다 먼저 서류 검토에 써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이 AI를 처음 쓸 때 이렇게 시작해. 이 매물 블로그 글로 써줘. 이 아파트 광고 문구 만들어줘. 고객에게 보낼 문자 만들어줘. 물론 좋아. 시간도 줄고 문장도 깔끔해져. 그런데 이건 겉으로 보이는 활용이야. 정말 중요한 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를 AI와 함께 한 번 더 검토하는 거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 이러한 서류를 보면서 소유자는 일치한지, 면적은 다른 건 없는지, 근저당은 있는지, 가압류는 있는지, 임차인의 대항력은 잘 갖추고 있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해. 그럼 AI가 중개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의 두 번째 눈이 되는 거네요. 맞아. AI는 판단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야. 하지만 중개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보조 검토자야. 특히 하루에 여러 건의 매물을 보고 계약 일정이 겹치고 고객 응대까지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놓칠 수 있어. 그때 AI에게 이 서류를 표로 정리해줘. 소유자와 면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비교해줘. 권리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시키면 중개사가 훨씬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어.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실무형 중개 노하우가 필요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대표님이 실제 현장에서 쓰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두 번째로 넘어가자. 등기부등본은 그냥 보면 안 돼. 반드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봐야 해. 대표님, 표제부, 갑구, 을구, 초보 중개사분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분증이야.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구조는 어떤지, 건물 자체에 기본 정보가 들어있는지, 갑구는 소유권의 역사야.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권은 어떻게 이전이 됐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소유권에 관련된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를 봐야 해. 을구는 빚과 담보의 기록이야.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러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돼. 중개사는 이 세 부분을 따로 보고 다시 연결해서 봐야 해. 그냥 등기부등본을 훑어보는 게 아니라 세 칸으로 나눠서 분석해야 하는 거네요. 맞아. AI에게도 이렇게 시켜야 해. 이 등기부등본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정리해줘. 표제부에서는 소재지와 면적을 정리해줘.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에 제한하는 사항을 정리해줘.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정리해줘.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해. 그냥 이 집이 안전해? 이렇게 물으면 안 돼. AI는 질문이 흐리면 답도 흐려져. 대표님, 이 부분 진짜 중요하네요. AI에게도 중개사가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AI를 잘 쓰는 중개사는 멋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야. 특히 권리 분석은 감으로 하면 안 돼. 단계, 순서, 비교 기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줘야 해. 그럼 세 번째,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실제 계약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상황까지 갔을 때 어떠한 권리가 기준이 되어 뒤에 있는 권리들이 사라지는지를 보는 기준이야. 예를 들어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고 갑구에 가압류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날짜를 시간순으로 놓고 가장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해. 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 문제는 그 기준보다 앞서는 권리나 인수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에 이걸 잘못 보면 매수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그러면 AI에게는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갑구와 을구의 권리사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이 있다면 각각 날짜를 표시해줘. 그중 말소 기준 권리로 볼 수 있는 최선 순위 권리를 찾아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거나 인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별도로 표시해줘. 이렇게 단계별로 물어봐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AI 답변을 그대로 믿고 끝내면 안 돼.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원문과 다시 대조해야 해. AI는 보조자이고 최종 확인자는 중개사 책임이야. 맞아요. AI가 아무리 좋아도 중개사가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하죠. 그럼 임차인 대항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항력은 정말 조심해야 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점유 여부,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이 순서로 비교를 해야 해. 특히 전입신고는 신고한 그 순간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봐야 해. 그래서 AI에게도 이렇게 지시를 해야 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줘. 근저당권 설정일과 시간 순으로 비교해줘. 임차인의 대항력의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 판단해줘. 우선 변제권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따로 표시해줘. 이렇게 물어야 해. 대표님, 이건 정말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AI가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문서를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해. 스캔이 흐리거나 글자가 깨져 있거나 숫자가 잘 안 보이면 AI가 잘못 인식할 수 있어. 숫자 8을 3으로 읽을 수도 있고 날짜를 잘못 볼 수도 있어. 그래서 AI가 정리한 표를 보고 반드시 원문과 대조해야 해. AI는 검토 시간을 줄여두는 도구이지 중개사의 책임을 없애주는 도구는 아니야. 대표님, 그럼 가계약 문자나 내용 증명에도 AI를 쓸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가계약 문구를 보낼 때가 있잖아. 이때도 대충 보내면 안 되고 목적물의 주소, 총 매매 대금이나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일정, 계약 불이행 시 처리, 본계약 체결일 이러한 핵심 요소가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럴 때 AI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야.
가계약 문자를 작성하려고 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질문해줘. 주소, 거래금액, 계약금, 잔금일, 특약, 해약 조건 순서 하나씩 물어봐줘. 이렇게 하면 AI가 중개사를 인터뷰하듯이 필요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받아낼 수 있어. AI에게 한 번에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나에게 하나씩 질문하게 만드는 방식이네요. 맞아. 이게 훨씬 안전해. 그리고 중개보수 미지급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도 AI를 감정적으로 쓰면 안 돼. 화나는 마음으로 문자를 쓰면 상대방과 싸움만 더 커져. 이럴 때는 AI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해줘. 계약 내용, 중개보수 약정, 지급 요청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절차 가능성 이 순서대로 정리해줘. 이렇게 시키면 감정은 빼고 논리는 세울 수 있어. 대표님,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AI는 중개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중개사의 실수를 줄이고 고객 신뢰를 높이는 도구네요. 맞아.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매물이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는 않아. AI를 활용해서 서류를 더 꼼꼼히 보고 권리를 더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판단의 기준을 주는 사람이 경쟁력이 생겨. AI가 글을 써주는 시대에는 글을 잘 쓰는 중개사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중개사가 더 강해져. AI가 사진을 꾸며주는 시대에는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중개사보다 계약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중개사가 더 신뢰받아.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공인중개사 AI 그냥 쓰지 마세요. 홍보만 하지 말고 권리 분석에 쓰세요. 문장만 만들지 말고 리스크 검토에 쓰세요. 계약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데 쓰세요. 맞아. 중개업은 고객의 전 재산이 오가는 일이고 한 사람의 삶이 걸린 일이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더 꼼꼼해야 하고 더 공부를 해야 하고 도구도 잘 써야 해. AI 시대의 중개사는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활용해서 더 인간답게 상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서류 검토는 더 정밀하게, 고객 설명은 더 쉽게, 계약 판단은 더 안전하게. 이것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AI를 써야 하는 진짜 이유야. 오늘부터 AI를 그냥 홍보 도구로만 쓰지 말고 계약을 지켜주는 실무 도구로 써보세요. 공인중개사의 진짜 실력은 고객이 불안할 때 안전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도 김 PD와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 PD 고생했어.